자, 113의 해송상사,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에요. 자, 주어진 내용 중에 문제 1번, 2번 이런 것들은 설명을 생략하고 문제 3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해당 오류와 관련된 전기분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를 수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공장 일부 직원의 임금 220만원이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얘네들끼리 고치면 돼요. 그래서 먼저 원가명세서에 가가지고 임금 4,500만원 중에 220을 없애는 거죠. 그럼 4,500에서 220 빼주면 4,280이 되겠네요. 대신 이 일로 인해서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잘 메모해 놓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은 손익계산서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급여를 220을 줄여주고, 그럼 8650에서 220 줄어드니까 8430이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에 들어가 보면은 아까 기록해놨던 단기제품 제조원가 요거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급여에서 줄어들고 단기제품 제조원가에서 늘었으니까 220이 결론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7,716만원 단기순이익이었던 것이 변화가 없을 거예요. 바뀌었네요. 바뀌었네요. 7,936만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익계엄 총계세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7,936만원인지. 자, 그래서 요거 7,936만원으로 고쳐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내가 뭘 잘못 풀었나? 임금은 빼주는 게 아니라 늘려줘야 되는데 내가 빼줬구나. 미안해요. 다시 440을 늘려줄게요. 그럼 문제를 잘못 입력했어요. 4,720만원이에요. 그리고 다시 메모할게요. 그럼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400, 780, 000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다가 400, 780, 000으로 7,496만원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원래 이렇게 안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갖고 이상하다 했어요. 네, 그래서 요게 이익계엄 총계세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야 되겠죠. 7,496. 그러면 이 뒤로는 더 이상 수정이 필요가 없다는 거. 자, 다음은 문제 2번에 가서 일반 점수 입력을 확인하겠습니다. 상수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계약금을 지급했다. 선급금 과목이고 상수를 거래처 입력해주고 대변은 당좌예금으로 입력해서 처리해주겠죠. 8월 5일 사업 취득을 위한 자금 9억원 만기 6개월 우리은행으로 차입하고 단기 차입금 선이자 3,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보통님 계좌로 입금받았다. 하나의 점표. 선이자는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월 5일 날짜 거래는 그러면 차변은 선급 비용이 3,600이고요. 보통 예금액
9억에서 3,600 빠지니까 8억 6,400인 거죠. 대변은 단기차입금이고 우리은행이 거래처가 되겠고요. 10월 20일 영광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중에 130만원 보통이익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럼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130만원만 처리하라는 얘기겠죠. 10월 20일은 차변의 보통이익은 130, 대변의 외상 매출금의 영광. 11월 29일이에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이건 여러분 별표 좀 됐다 크게 해놓을래요? 별표 시험 문제지에다가 별표시 좀 해놓으시고, 콘프 상사의 보통주 2,0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취득하고 수수료와 함께 보통이익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그럼 목적이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과목을 써야 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여러분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여기 있는데, 근데 이 계정 코드는 123번 코드는 당좌자산 범위에 있기 때문에 123번 코드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산 코드에 있는 걸 써야 되는데, 그거는 170번 때부터 194번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178번에 나오는 매도 가능 증권 이 코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코드 선택을 잘못하면 틀리기 때문에 별 표시를 해놓으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투자자산 과목이기 때문에 자산 취득할 때 부대비용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게 되겠고, 만원 2,000주니까 2,000만원에다가 178번 차변에 178번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면은 두 번째 나오는 거죠. 네, 그걸로 2,000에다가 24만원 더해줘서 대변은 보통이익금으로 처리한다, 이 얘기죠. 12월 8일은 수입한 상품에 부과된 관세를 보통이익금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관세는 세금과 원가가 아니라 취득시 부대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차변의 과목을 상품이라고 입력해줘야 되겠죠. 756만원이고 보통이익금을 대변 과목으로 써준다, 그 얘기입니다. 756만원. 다음으로는 메인 매출 전표 거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날짜가 8월 10일 거래가 처음에 나오죠. 8월 10일. 자, 산양산업으로부터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전자생계에서 발급받았기 때문에 51번으로 입력하고요. 계정 회계 처리는 자산 소모품으로 한다. 자산 처리한다. 그래서 95만원 부가세 있고요. 산양산업이고요. 전자세금계산서고 현금결제죠. 차변은 소모품이라고 계정 코드를 써서 회계 처리해주면 부가세하고 나오고 대변 현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월 22일 날짜 거래 가볼 건데요. 내국 신용장으로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 3,400을 롯띠 상사에서 매입하고 영세일생에서 받았고 어음으로 줬으니까 지급어음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8월 22일 52번 영세일 매입 거래. 자, 공급가액은 3,400이라고 입력하고 거래처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고 회계 처리는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지급어음. 자, 그러면 8월 25일 송강수산으로부터 영업부 직원 선물로 마른 멸치 세트. 멸치면 여러분 면세라고 볼 수 있겠고 밑에 계산서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면세. 그래서 영업부 직원 선물은 이제 복리후생비, 영업부 거래처 선물은 기업 업무 추진비. 하지만 불공제가 아니라는 거, 면세기 때문에
대금 보통님 계좌에서 이체했고 계산서 발급받았다. 하나의 거래로 작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8월 25일은 53 면세로 입력해요. 불공 아닙니다. 멸치. 총 8개인가요? 이거 원래 복수거래로 해줘도 되는데 복수거래로 설명할까요? 멸치 선물 세트.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시간 없으니까. 자, 그러면 거래처는 송강수산 전자계산서, 그 다음에 분계는 보통리금이죠. 혼합. 차변 과목을 2개로 나누세요. 영업분위가 800번대 복리후생비가 50만원, 차변에 8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가 30만원, 대변의 보통리금. 11월 16일 업무와 관련 없이 불공제란 뜻으로 보여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해전자에서 노트북 210만원 부가세 별도 외상으로 구매하고 전자생계한서 발급받았고 가지급금 계정 과목 쓰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그 문제 풀었던 거랑 비슷한 문제죠. 그래서 가지급금 10월 16일 불공이라고 입력하고 노트북입니다. 금액이 210만원이고요. 상해전자 전자세금계산서고 사유는 안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사업과 관련 없는 수출이고, 분계는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할 거니까 혼합으로 입력할 거고, 차변은 가지급금이라고 입력하는데 사장님 이름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거래처를 사장 이름으로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황동규. 가지급금 불공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계정 과목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변은 미지급금입니다. 자, 11월 4일 개인 소비자 김은우에게 제품 77만원 판매하고 신한카드로 수취했다. 외상매출금 상거래이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과목을 쓴다라고 보면 되겠죠. 날짜가 11월 4일, 거래 유형은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카드 매출이니까 17번 카과라고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입력해서 부가세 10% 나오는 거예요. 김은우. 자, 김은우 입력해주고, 카드사가 신한카드. 그러면 이 경우는 4번 눌러도 차변의 외상매출금으로 찍히기 때문에 편하게 입력을 완료할 수 있겠죠. 자, 12월 4일 날짜에 거래에 가보면 제조부가 사용하는 기계장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비 88만원 하나카드로 결제하고 다음에 매출 전별 수취했다. 원상 회복은 여러분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게 맞겠죠. 수익적 지출. 그래서 수선비 과목을 써서 회계 처리할 거고, 12월 4일이고요 57카과 수리비다. 그러면은 88만원 중에 여기가 부가세가 따로 있다는 얘기니까, 자, 입력해주고 뚝딱 수선. 카드사가 하나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4번이라고 입력해주고요. 그러면 차변 과목은 수정이 필요한데 요거는 500번대 수선비로 입력하면 되겠죠. 제조부서니까. 그래서 500번대 수선비,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 하나카드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 4번은 오류 고쳐야 되니까 첫 번째 거래를 보니까 일반전표 같아 보이네요. 일반전표 입력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9월 9일날 열어보면 초록산업으로부터 500만원을 차입하고 이를 모두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그 중에 200은 상한기일이 25년 12월 8일로 확인되었다. 그럼
이제 곧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빨리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장기 차입금도 일부 있지만 200만 원은 단기 차입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산 분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요건 300으로 고치고 장기 차입금 300으로 고치고 200은 뭐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단기 차입금으로 그냥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입력한 거라고 보고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10월 15일인데요. 자, 일반 점표 입력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0월 15일자 날짜를 보면서 이건 삭제할 거예요. 바로 카센터에서 영업용 화물 차량 점검하고 차량 유지비 25만원 현금 지급했고 전자생계한서를 받았는데 여기다 입력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건이에요. 27만 5천원은. 그래서 25만원 부가세 별도니까 지워버리고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10월 15일자에 입력을 해줍니다. 요거는 51번 과세료 입력해주고 차량 수리비 공급가액은 25만원 부가세 25만 5천원 바로 카센터고요. 전자생계한서고 현금이었죠. 그래서 차변 과목을 800번대 차량 유지비로 입력해 주는 거예요. 자, 문제 5번은 결산인데요. 1번은 외화에 대한 평가를 하란 얘기고 2번은 단기매매증권 평가 3번은 보험료 회계 처리를 하란 얘기니까 3개 다 수동 결산만 있고 자동은 없는 경우다. 자, 일반 점표 입력해 가갖고 12월 31일에다가 1번 볼게요. 결산일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은 25년 1월 2일 미국에 소재한 원재료 공급거래처 노보노로부터 원재료 5,500달러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미지급한 잔액 2,000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2,000달러가 있는데 지금은 그 기준환율은 1,1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환율은 1,200원이다 이런 얘기죠. 자,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 확인차 가는 거예요. 그러면 1월 2일 날짜 노보노라는 회사가 있다 그러죠? 605만원 있는 거 보이세요? 잠깐만, 그러면 자, 605만원인데 나누기 2,000 하면은 이게 그 5,500달러였다는 얘기네요. 605만원이 1,100원이었던 건데 지금 2,000달러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2,000달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00달러 곱하기 1,100원이 220인데 2,000달러 곱하기 1,200원으로 계산하면 240이 되죠. 그래서 20만원이 더 늘었기 때문에 외화 환산 손실로 처리하는 거예요. 외화 환산 손실이 20만원. 대변은 외상 매입금이겠죠. 노보노. 자, 그렇게 처리를 하고 2번 문제로 가볼게요.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지분증권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취득원가가 5,600인데 지금 가치로는 5,400, 200만원이 떨어졌죠. 그래서 회계 처리해 보면은 차변이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손실이 돼야 되고
대변은 자산의 감소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해주고 3번을 보면은 5월 1일 제조부 공장의 1년치 화재보험료 내년 4월까지네요. 360만원을 보통님 계좌에서 이체 납부하고 보험료 500번대로 회계 처리했다. 그럼 여러분 한 달에 30만원씩 계산이 되는데 이게 4달치 차년도 4달치에 대해서는 선급비용으로 대체되어야 되겠죠. 차변에 선급비용 120만원이 되고 대변은 500번대 보험료 개정 과목을 사용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결산은 없지만 모든 입력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결산자를 입력해 간 다음에 1월부터 12월 조회 후에 전표 추가를 해줘야 돼요. 물론 원손이제 순서대로 도는 거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원가명세서부터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손익계산서에 가서도 조회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이익계약 처분계산서 가고 전표 추가를 해주고 재무상태표까지 조회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인데요. 조회하는 내용이에요. 25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 그러니까 4월부터 6월로 들어가 갖고 예정 신고 누락분, 매출의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은 각각 얼마인가? 그거는 여러분 이 자리를 봐야 되는데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금액이 안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건 아마 뭔가 데이터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나올 거예요. 2번 4월 6월 중에 제조원가 항목의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의 금액과 그 금액을 적으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았던 달 총계정 원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4월부터 6월로 찾는데 500번대 복리후생비죠. 그럼 이 중에 가장 많은 달은 4월이고 금액은 41만 6천원이 되겠죠. 자, 4월 말 현재 미지급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그 금액이 얼마인가?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서 1월부터 4월까지 찾는데 미지급금을 찾고 모든 거래처를 다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잔액이 가장 큰 곳은 세경상사라는 곳이고 잔액은 5천만원이 조회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죠. 113회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